오늘의 플러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위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알아봅니다. 김채성 리치노마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증시 관심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의 투자 기법과 방법들 자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제 배당을 꽤 줄 거야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하면서 배당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배당주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배당주의 역할은 약간 마이너한 쪽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영업들도 너무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고 또 그 시장도 커지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제 이쪽을 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심도 커지고 시장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주식시장의 수요자인 우리들의 인구 구조도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몰려 있어서 그때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3, 4월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깜깜이 배당이라고 해서 예. 12월 말일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예. 실제 배당금이 정해지는 거는 이제 3월 달쯤에 주총이 진행되면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배당을 받을지 모르고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의 제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좀 개선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당금이 결정되는 3월 달 정도에 이제 확정을 하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제 3, 4월 달에 배당금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12월 달에 그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그걸로 기준을 삼았는데 그런데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3, 4월이나 돼야 네, 결정이 맞습니다. 되고. 근데 지금은 3, 4월에 배당 얼마 줄지 결정되기 직전인 그걸 기준으로 배당을 줄 사람들을 결정하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배당금을 이제 듣고서 예. 배당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당금 네. 저희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이제 이게 저희가 3월 말까지 들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을 확인하고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벚꽃 배당이라는 이제 표현을 예. 쓰는데, 네. 아,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진짜 투자할 때 배당 많이 주는 대로 더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긴 한데 왜 선진국은 진작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참나. 많은 상장사들이 특히 예. 이제 금융사나 금융지주, 대형 이제 우량주들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제 3, 4월 달에 분배금을 이제 배당금을 네.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가 종목 잘 선택해서 뭔가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을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면 마치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정도 넣어야 통상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거둘 걸로 기대하는지 이런 추산이 있을까요?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가는 그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를 많이 보는데요. 예. 이제 그 조금 안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놓고 보면 예. 이제 필요한 자본금이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세후 내가 받겠다고 생각하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금액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6%로 좀 낮춘다고 해도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 예. 이제 요즘에는 워낙 고배당주들도 많이 나오고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월배당을 주는 이제 고배당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상품들은 연 10% 15%까지도 이제 주는 상품들이 생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섞으면 한 8에서 10%까지의 이제 수익률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8% 정도 내가 고배당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여윳돈으로 5억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사실 이제 자녀들 키우고 학원비 나가고 하다 보면 노후 시점에 남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예. 퇴직금과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분이 대부분
대부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커버드 콜이나 이런 일단은 자산을 키우는 쪽보다는 당장의 현금 흐름에 좀 집중하는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한 4억, 3, 4억 정도 갖고도 어느 정도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조금 덜 따라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이제 써야 되는 생활비는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 돈은 그냥 계속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긴 하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당하면 미국 시장부터 떠올리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데 우리 증시의 배당주 투자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방금 말씀 주셨던 숫자들을 보면 이제 미국에 준할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됐고 예. 전통이 있다 보니까 뭐 배당 귀족주, 뭐 배당 성장주 이런 이제 개념들도 잘 잡혀 있고 그런 예. 종목들이 많아서 미국의 배당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배당률 자체는 국내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당주들 이제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8%까지 나오는데 예. 미국의 배당주들 뭐 유명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3%대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당주들도 뭐 2에서 4% 정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국의 배당주들은 꾸준하게 배당금을 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네. 그게 이제 뭐 10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인상을 했느냐, 예. 뭐 25년 이상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배당 귀족주, 배당 황제주 뭐 이렇게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배당주들도 이제 배당률로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가의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이제 ETF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지금 1년에 한 95% 상승을 했거든요. 이야. 물론 지금 코스피나 뭐 이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예.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고배당주들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고배당주가 5에서 8% 주는 것들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줍니까? 주로 이제 금융주나 예. 통신주 그리고 이제 뭐 지주사들도 많이 주고요. 예. 요즘에는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쪽도 이제 뭐 배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기대치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나 금융주 뭐 현대차 이런 엄청 쪽도 올랐죠.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배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겠죠. 분모가 이제 커졌기 예.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주주 네. 환원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런 기대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금융이나 통신이나 지주회사들은 고배당률을 예전엔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배당률은 낮았지만 지속적으로 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이나 통신이나 지주회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주지 않고 줬다가 안 줬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도 예.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의 뭐 정책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성이나 이제 꾸준한 어느 정도의 그 배당률을 줬다든가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전년 대비 배당을 얼마나 상승한 회사 뭐 이런 회사들에게는 뭐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그런 쪽으로도 점점 안정화돼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분리과세에는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자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 이거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안정감 있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한번 뭐랄까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 받아봤자 뭐하냐, 주가 많이 빠지면 결국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당 투자 평가할 때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제 배당주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이 약간 보너스처럼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제 배당금과 실제 주가의 상승분을 합쳐서 이제 수익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이제 총수익이라는 토탈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갔는지 뭐 예를 들면 과거 한 3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주가가 싸다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뭐
그 기업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익의 질이 좋아서 그걸로 꾸준하게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익에서 뭐 한 30-40%를 계속 배당을 꾸준하게 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이익도 꾸준히 잘 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배당만 볼 것이 아니라 총수익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빠짐없이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물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배당도 워낙 안 줘서 벌써 이것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득 생겼다고 말이지 배당을 왕창 전년 대비 더 줘라 이렇게 국가가 유도해 버리면 미래를 위해서 정작 투자해야 될 그 종잣돈은 줄어들었니 배당을 더 인위적으로 정부 압박 때문에 많이 줬다가 미래 투자가 더 부실해져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지표들로 보는데 예. 이제 총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금을 주고 있느냐를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고 보면 뭐 20%에서 한 60% 정도까지 뭐 그의 이익이나 전년도의 뭐 이익들을 이제 봤을 때 가능한데 이게 막 초과돼서 네. 이익은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뭐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잘 보면서 걸러야 되는 이제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주식 거래하는 그 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적도 나오고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가 아,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배당 성향이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뭐 분리과세도 되고 이러이런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시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일이 종목을 하나하나 찾는 그렇네요. 것보다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잘 골라준 종목들을 모아놓은 상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정기 예적금 해봤자 2%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야 아까 고배당해서 5에서 8%도 있고 안정감 있는 건 4%대도 많다라고 하니까 진짜 눈이 확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또 요즘 코스피가 뭐 한 2, 3일 동안은 전쟁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배당 한 4% 아유 뭐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내가 하루에 10몇 %씩 지금 주가가 며칠 동안 올랐는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걸 뭐 나쁜 유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내가 일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자산을 키워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주는 상대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배당금이 잘 나오는 종목을 골랐다는 전제하로 보면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직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직원들을 점점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네. 저 대신 이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늘어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일 안 했는데 누군가가 돈을 넣어줬네, 띵동하고 들어올 때 이제 기분이 있는데 이제 성장주는 주가가 막 올라가야지만 내가 수익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횡보한다 그러면 수익이 없는 건데 네. 이 배당주는 중간중간에 배당금을 계속 주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내가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뭔가 인생의 이막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주에 전부 다 투자하는 거는 아닐 테고 네.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뭐 공격수만 다 있는 축구를 하는 경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좀 공격수로 갖고 갈 만한 뭐 이제 지수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배당을 일부 갖고 간다든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고 안전성이 필요하니까 이 배당주의 비율을 늘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따라가거나 반도체를 따라가거나 하면서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예,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활용을 해서 월배당을 주는데 이 상품들은 이제 그 배당금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좀 집중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낮게는 연에 8%, 뭐 많게는 연에 15% 이상 이야. 이제 분배금을 월로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상품들이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따라가면서 분배금을 연에 7%, 어떤 상품은 뭐 15%씩 이렇게 주는 상품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금이 상승장인 것 같고 네. 지수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배당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상품을 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뭐 좋아하는 게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S&P 500을 따라가면서도 월배당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예. 이런 것의 비중을 상승장에 늘려놓으면 상대적으로 포모는 조금 덜 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따라가면서 월배당을 받다 보면 이제 합쳐놓고 보면은 물론 코스피 200을 그냥 샀을 때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예. 다달이 받은 돈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안정감과 특히 이렇게 막 하락장이 왔을 때는 예. 다달이 이제 돈 들어오는 거에 조금 위안을 받으면서 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네. 때는 이제 그런 걸로 약간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증시가 상승할 때라고 하더라도 그냥 상승하는 상황이니 특정 종목 사서 내가 시세 차익 거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수 상승도 추종하면서 배당까지 주는 상품들이 요즘 많으니 그걸 사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증시가 이제 대세 하락기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락기, 그러니까 상승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수를 따라가거나 예. 올라가는 것들을 사면 될 거고요. 하락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좀 좋을 거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통신주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배당을 예. 주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배당 성장이 꾸준히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이제 ETF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상품들의 비중을 늘려놓으면 사실 그때는 또 조금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최근에 뭐 미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기술주들이 조금 횡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 이제 작년에 조금 애물단지였던 SCHD라고 하는 이제 배당 성장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도 최근에 막 신고가를 찍고 뭐 네. 이런 상황으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전에 급등할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덜 오른 거 없나?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배당주들은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늦는 거죠. 예. 그래서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는 것들이 나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안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들고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좀 버티다 보면 또 이제 사이클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즘은 진짜 ETF 상품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 ETF만 잘 우리가 활용해도 괜찮은 투자 전략을 진짜 모색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했을 때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한동안 줬어요. 네. 그냥 이익을 통째로 다 배당으로 주는가 싶을 정도로 배당 성향이 너무 좋았고 실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당으로 자사주 소각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정도로 배당 성향도 좋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했는데 그 결국 이러면 너무 배당을 많이 주거나 그럼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배당에 대한 이제 적절한 배당인 건가 그리고 배당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CEO나 이런 이제 전체 경영을 평가하는 요소들로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도 미국의 배당은 조금은 더 건전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쪽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종목들만 잘 모아놓은 상품들이 이제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지 그렇긴 하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높여줘도 CEO가 여러 가지 견제 장치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배려해서 의사결정한 거니 그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건 추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CEO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임명하는 CEO도 있거든요. 코스피에는. 그럼 그런 데는 무조건 배당 성향을 높여주는 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과 배당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네, 당장에 배당을 많이 줬는데 주가가 흘러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총수익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건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건전한 투자 문화가 좀 정착이 되려면 투자자가 조금 더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당연히 잘 좀 정리된 어떤 ETF 상품들에 보면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워낙에 이제 그런 고배당주 관련된 이런 이제 좀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이벤트에 좀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이제 그 ETF의 보유 종목 중에서 겹치는 종목들만 골라내도 개별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길잡이가 되겠네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결국 대표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ETF를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좋은 ETF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ETF가 워낙에 요즘에 상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비슷한 어떤 뭐 예를 들면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좀 자산 규모가 큰 종목들이 거래하기가 조금 편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아무래도 좀 싼 게 낫죠. 근데 수수료가 굉장히 소수점이던데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또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 10년, 20년 투자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수수료의 차이가 나중에 가면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 운용사에서 제시하는 수수료도 있지만 뒤에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 합친 또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개인이 다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이브로라고 하는 사이트나 예. ETF 체크, 네. 뭐 펀 ETF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순자산 규모나 뭐 비용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간별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장일 때 어떤 게 좋았는지, 뭐 과거 1년 동안 봤을 때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내가 뭘 골라야 될지가 쉽게 좀 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간 ETF는 뭐지?라고 할 때는 이제 종목을 검색해서 그런 이제 ETF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아니면 포트폴리오 짜는 게 사실 제일 고민인데 그렇죠. 내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그 자사의 상품들 위주로 좀 해주긴 하지만 예. 힌트를 얻어서 이런 상품들을 구성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서 예. 그런 걸 활용해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용한 ETF 전담 앱이 많았었군요. 자, 그래서 ETF도 잘 골랐고 요즘은 주식 상승기이기도 하고 배당 성향도 높아지니 돈을 좀 이제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걱정하는 게 또 일반인이잖아요.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예. 세금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일단 많이 버십시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뭐 연봉 많이 주면 건보료 많이 나가요. 저 덜 받을래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예. 일단은 많이 만드시고 근데 이제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절세 계좌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ISA 같은 이제 절세 계좌,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이제 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하면 일단은 세금이 처음에 안 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는 과세 이연이 되고 예.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조차도 계속 제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좋고 예. ISA도 일부 뭐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9.9%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예. 이제 종합과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적은 거죠. 세금마저도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배당 투자에서 키가 될 수 있고요. 또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 통산을 해줘서 손실난 부분도 어느 정도 빼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세 계좌를 가장 이제 잘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IS에서는 세금도 절감된 게 다시 복리로 또 투자되니까 그 효과가 진짜 크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쭉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을 하나씩 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갑자기 배당 중심의 투자 전략을 짰다가 뭔가 변곡점이 생기면 또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될 텐데 그때 꼭 챙겨봐야 될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긴 한데 저 소위 말해 매크로 이제 기준금리,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배당주 투자도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면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사실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은행에 5% 주는 예금이 있다면 누가 배당주 투자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네, 할 필요 없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건 금리가 될 것이고요. 이제 뭐 물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금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같이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 예로 뭐 물론 22년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 왔을 예. 때 모든 주식이 많이 다 빠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당연히 배당주도 많이 타격을 얻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는데 배당주는 리스크를 갖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때는 뭐 사실 답이 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은 잘 챙겨봐야 됩니다. 배당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는 금리였군요.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조금 더 친절한 설명으로 그러지 말고 조금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은 많은 관심 가질 섹터 또는 ETF 상품 뭡니까? 이거 여쭤보면 뭐라고들 대답해 주십니까? 배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네. 은행이나 금융지주 아니면 이제 지주회사들 예. 예, 그쪽 그리고 통신과 요즘 이제 또 전쟁 때문에 에너지주들이 막 에너지. 급등을 하던데 이제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그러니까 늘려주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주가 상승도 조금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약간 주춤할 때는 그쪽으로 관심을 조금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ETF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들로 예, 그리고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배당이 성장되는 종목들을 또 모아놓은 ETF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 안 하셨던 분들 소외감 느끼신 분들이 많았는데 ETF로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배당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오늘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채성 리치노마드 대표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